세계에서 가장 비싼 10가지 보물 중에서 타이타닉은 단지 6위에 불과합니다. 1위의 가치는 무려 5,500억에 달하며 60만 근 이상의 금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기적과 모험으로 가득 찬 세계에는 수많은 가치가 있는 충격적인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매우 저조하게 유지되다가 어느 날 용감한 탐험가나 우연히 발견한 사람에 의해 세상에 드러납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고대 무덤에 숨겨진 신비한 장신구로부터 깊은 바닷속에 잠든 스페인의 금 성호세호에 이르기까지 그들 각각은 역사의 변화와 신비를 담고 있으며 권력, 탐욕, 전쟁, 그리고 역사적 문화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와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10가지 놀라운 보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호화로움은 당신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입니다. 제12. 카이로 시호. 카이로 시호라는 이름은 마치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와 특별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 사이에 별다른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카이로 시호는 사실 영국의 여객선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징용되어 승객을 운반하는 동시에 영국의 물자를 수송했습니다. 1942년 그것이 뭄바이에서 영국으로 향하는 도중에 나치 독일의 유보트에 의해 어뢰로 공격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카이로 시호에는 총 30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사고에서 단 195명만이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선박에 실려있던 영국 재무부 소유의 1000톤의 은도 5150m 깊이의 해저로 가라앉았습니다. 선박이 가라앉은 위치 때문에 그것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발견된 것은 70여 년이 지난 2011년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인양 전문가 존 킨스포드의 팀은 남대서양 검색 지역의 산맥과 협곡에서 음파 탐지기와 로봇 기술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확인 결과 그것은 당시에 침몰한 카이로 시호였습니다. 이 배는 타이타닉호보다도 약 1372m 더 깊은 위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킨스포드가 카이로 시호를 찾았을 때 이미 해저에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악천 후 거대한 파도, 강한 조류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에서 이러한 보물을 회수하는 것은 길고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결국 가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이 파손된 배에서 100톤에 달하는 3,400만 파운드, 약 4,156만 달러 가치의 은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은화들은 나중에 영국 재무부에 반환되었고 이 보물찾기 여정은 역사상 가장 깊은 인양 작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9위 센트럴 아메리카호. 센트럴 아메리카호는 황금의 배로 불리는 전설적인 증기선입니다. 1857년 이 배는 캘리포니아에서 대량의 황금을 싣고 뉴욕으로 가던 중 허리케인을 만나 대서양에서 침몰했습니다. 이 배에 실려있던 황금은 대부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기간 동안의 금화, 금괴, 금가루, 금괴 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참사에서 약 420명의 승객과 선원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배에 실려있던 황금의 가치는 약 200만 달러였으며 오늘날 가치로는 약 1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 1988년에 이 배는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그 다음 몇 년간 다이버와 로봇이 힘든 조건에서 해저에서 배에 있던 황금과 다른 보물을 회수했습니다. 이 사건이 공개되자 19세기에 분실된 황금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 39개 보험회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황금이 다시 인양되었기 때문에 이 황금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법적 다툼 끝에 1996년에 법원은 발견팀에게 92%의 황금을 주는 것으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수된 보물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6kg에 달하는 거대한 금괴였습니다. 이 금괴는 나중에 경매시장에서 기록적인 800만 달러에 판매되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화폐로 등극했습니다. 물론 화폐 가치가 있는 보물 외에도 센트럴 아메리카호에서는 많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에는 사람들이 침몰한 배의 잔해에서 몇몇 은판 사진과 유리 사진을 인양했습니다. 이러한 보물들은 1850년대 미국 역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제8위 안티키테라 난파선. 때때로 보물은 꼭 보석이나 금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가치는 그 중요성과 희소성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안티키테라 난파선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것은 아마 세상에서 발견된 가장 화려하거나 가장 비싼 보물은 아닐 수 있지만 분명 가장 영향력 있는 보물 중 하나입니다. 안티키테라 난파선은 로마 시대의 난파선으로 그 역사는 기원전 1세기 2분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은 1900년에 한 잠수부에 의해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 근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난파선은 대량의 동전, 청동 조각상 등 기원전 4세기의 유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 유물들과 보물 자체는 엄청난 역사적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며 동시에 고가의 가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가장 주목한 것은 안티키테라 기계라고 불리는 이상한 물건으로 세계에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아날로그 컴퓨터로 여겨집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 이미 82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있어 연구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퍼즐 게임을 남겼습니다. 그것을 다시 조립한 후 역사학자들은 그것이 당시 사람들이 달과 태양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심지어는 월식과 일식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천문 계산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연구해왔지만 그 기능 중 일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역사 자료를 분석해보면 그렇게 정교하고 섬세한 기술이 그 이후 1000년 동안 발명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많은 역사학자들의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배에는 우리가 모르는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답을 알고 싶다면 관련 전문가들이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7위 게일소파 호가 앞서 언급한 카이로 시호와 유사하게 게일소파 호도 영국의 화물선이었으며 본래는 화물과 원자재를 운송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그것은 군사 수송선으로 직용되었지만 마찬가지로 독일 나치의 유보트에 의해 격침되었습니다. 1941년 2월 게일소파 호는 인도 캘커타에서 출발하여 은괴, 철광석, 차를 가득 싣고 영국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귀환 항해 중 악천후와 연료 부족으로 인해 호위 함대에서 이탈하여 고립된 목표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일랜드 해역에서 독일 유보트에 발견되어 격침되었고 85명의 승무원 중 단 1명만이 생존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대서양 깊은 곳에 게일소파 호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영국의 고고학 전문가들이 게일소파 호를 찾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으나 항상 실패로 돌아갔고 이는 2010년 미국 오디세이 해양 탐사 회사가 첨단심의 탐사 장비를 사용해 게일소파 호의 대략적인 위치를 결정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3년 이상의 끊임없는 시도 끝에 오디세이 해양 탐사 회사는 마침내 게일소파 호를 성공적으로 인양했습니다. 인양팀은 난파선 내부에서 총 240톤이 넘는 은괴를 발견했으며 그 가치는 약 1억 6,800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을 인양하는 과정에서 약 90cm 크기의 상태가 잘 보존된 나무 상자도 발견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것은 그것이 바닷물에 젖은 편지들이 든 상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때서야 게일소파 호가 화물을 운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중 편지와 군사문서를 운송하는 역할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총 717통의 편지가 있었으며 대부분은 병사들이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쓴 것이었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그 편지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편지들은 결국 70년 이상 바닷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글씨는 이미 흐려졌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이 편지들을 복원하려고 노력 중이며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자료로서 훌륭한 보충이 될 것입니다. 제6위 타이타닉호 1912년 침몰하지 않는다고 선언된 타이타닉호는 첫 항해 중 거대한 빙산과 충돌하여 단 3시간 만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 참사로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지금까지 단일 선박 침몰 사고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 대양 여객선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 미국과 캐나다로 향하려던 수백 명의 이민자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에 실려있던 보물의 양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인양 과정에서 다양한 값비싼 보석,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고가의 커프스 버튼, 복잡한 브로치, 루비와 사파이어, 금과 은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불행한 타이타닉호에서 회수된 보물의 총 가치는 무려 2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보석, 금, 은 외에도 타이타닉호의 다른 물품들은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 때문에 경매에서 매우 높은 가격에 판매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배가 가라앉는 동안 밴드리더인 월리스 하틀리가 그의 밴드에게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연주를 계속하도록 격려했던 그 위대한 정신적 리더의 바이올린은 경매에서 놀라운 70만 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심지어 타이타닉호 1등석 승객의 마지막 저녁 식사 메뉴 한 부도 2012년 경매에서 8만 3천 달러의 높은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보물이든 물품이든 그 안에 담긴 감정적 가치 때문에 사람들이 소중히 여깁니다. 만약 역사가 계속되는 이야기라면 이 보물들은 그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하는 것은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일부를 소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겁니다. 제5위 위다호는 18세기 초 대형 노예 무역선이었으며 후에 대서양에서 유명한 해적 블랙샘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그 후 1717년에 코드케이프, 케이프카드 근처에서 폭풍을 만나 암초에 부딪혀 침몰했으며 단 2명만이 생존했습니다. 당시 배에는 약 5톤의 금은 보석이 실려 있었으며 배가 분해될 때 많은 보물이 선미에서 쏟아져 나와 약 4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오랫동안 위다호의 이야기는 해적 전설로 널리 퍼져 있었지만 1984년 유명한 해적 탐험가 베리 클리퍼드가 그 난파선을 발견하면서 이러한 이야기가 더욱 실감나게 되었습니다. 2008년까지 약 10만 개의 물품이 발견되어 위다호는 실제로 존재하는 해적선으로 확인된 최초의 배가 되었습니다. 위다호의 발견은 해양 고고학에서 중대한 돌파구로 간주됩니다. 클리퍼드와 그의 팀은 발굴 과정에서 수천 개의 역사적 유물을 발견했는데 이에는 금화, 은화, 대포, 다, 해적 무기 및 기타 선박과 선원과 관련된 물품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발견은 18세기 해적 활동과 대서양 노예 무역에 대한 귀중한 실제 증거를 제공합니다. 오늘날 위다호의 많은 유물들이 전 세계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품들은 단순히 해적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18세기 대서양 세계의 더 넓은 역사, 예를 들어 잔혹한 노예 무역, 해상에서의 약탈 행위 등을 전달합니다. 기회가 있다면 이러한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여 이 신비로운 이야기의 현장을 느껴보세요. 제4위 아토차 성모 혹 일부 사람들에게 보물 찾기는 취미에 불과하지만 멜 피셔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이 보물 사냥꾼은 사라진 아토차 성모 호를 찾기 위해 16년을 보냈습니다. 결국 1985년에 그는 성공했습니다. 왜 누군가가 침몰한 배를 찾기 위해 16년이나 시간을 투자할까요? 당연히 그 배가 보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아토차 성모호는 스페인 상선으로 1622년 플로리다 군도 근처에서 허리케인으로 침몰한 선단 중 가장 유명한 배입니다. 배에는 약 40톤의 금과 은, 그리고 32kg의 에메랄드가 실려 있었으며 그 가치는 약 5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그 배는 하바나에서 출발해 스페인으로 향하다가 허리케인에 직접 맞닥뜨려 260명과 함께 침몰했습니다. 피셔가 아토차 성모 호의 이야기를 알게 된 이후 그는 이 사라진 배를 찾기 위해 굴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보물 찾기 과정에서 그의 3명의 승무원이 목숨을 잃었지만 피셔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985년 7월 20일 피셔는 플로리다 군도 외곽에서 이 침몰한 배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그의 끈기는 5억 달러 가치의 보물을 발견함으로써 보상받았습니다. 이 보물에는 125개의 금괴, 24톤의 은블록, 20개의 청동대포, 1200파운드의 식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인양된 가장 가치 있는 침몰선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제3위 블랙 스완 프로젝트. 오디세이 해양 탐사 회사는 플로리다주 템파시에 위치한 세계적인 선박 탐색, 인양 및 선박 유물 판매 회사로 원격 제어 기술, 로봇 기술, 심해 카메라 등 최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7년 5월 18일 오디세이 해양 탐사 회사는 블랙 스완이라는 코드명의 해양 인양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고급 원격 조종 소형 잠수정을 통해 식민지 시대의 심해 난파선에서 약 50만 개의 은화, 수백 개의 금화, 그리고 다른 장신구, 식기, 유물 등을 성공적으로 인양했습니다. 이러한 총중량 17톤이 넘는 금은 고대 동전은 화물 비행기를 통해 미국 플로리다주로 직접 운송되었습니다. 이 보물의 추정 가치는 약 5억 달러로 당시 발견된 가장 가치 있는 보물로 여겨졌습니다. 처음에 오디세이 해양 탐사 회사는 보물의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고 난파선 위치가 어느 나라의 영해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즉시 스페인 정부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이 재산이 200년 전 메르세데스 호가 실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배는 영국 해군의 공격을 받고 해전 발생 몇 분 후에 침몰했습니다. 침몰 위치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그 배에 실려있던 5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거액의 재산이 대서양 해저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 재산을 되찾기 위해 스페인은 여러 부서가 합동하여 미국에서 국제분쟁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팀을 고용하여 오디세이 해양 탐사 회사와 법정에서 맞섰습니다. 결국 스페인 측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 메르세데스 호가 군함이며 군사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2009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시 법원은 메르세데스 호 난파선이 주권 면제를 누리며 배에 실린 재산은 스페인 소유임을 판결했습니다. 오디세이 해양 탐사 회사는 이후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스페인은 이 5년간의 긴 법적 공방을 마침내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보물은 이후 스페인으로 운송되어 현재 카르타헤나의 국립수중 고고학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해양 고고학과 국제 법적 분쟁의 전형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제2위 투탄카멘의 무덤. 이집트 룩소르에 위치한 고대 이집트 소년 파라오 투탄카멘의 무덤은 현대 고고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투탄카멘은 고대 이집트 신왕국 시대 제18왕조의 파라오로 9살에 즉위해 19살에 사망했으며 재위 기간은
기원전 1332년부터 기원전 1323년까지였습니다. 그의 무덤은 이집트 남부 룩소르의 파라오 묘지인 왕들의 계곡에 위치해 있습니다. 1922년 11월 4일 영국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이전에 거의 도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 무덤 발견에서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무덤 안에는 모형배, 우르네스, 조각상, 금, 무기, 장난감, 보석 등 5,000여 점에 달하는 가치 있는 유물들이 있었습니다. 하워드 카터는 이 유물들을 분류하고 목록화하는 데 10년의 시간을 할애했으며 총 가치는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됩니다. 하워드 카터는 고고학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고고학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17살에 처음 이집트로 가서 여러 고고학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1907년 영국 귀족 조직 하나본경이 자금을 지원하며 그를 이끌고 이집트 왕실의 무덤을 찾는 탐험대를 이끌게 했습니다. 그 중에는 투탕카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탐험대는 몇 년 동안 고대 무덤을 찾는 데 시간을 보냈고 작업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1922년 11월 4일 하워드 카터의 팀 앞에 갑자기 돌계단이 나타났고 그들은 지하 계단의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1년의 발굴 작업 후 금색 가면을 쓴 투탕카멘 왕의 미라가 그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발견은 고고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평가되며 그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투탕카멘의 금 가면은 이제 고대 이집트의 상징적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워드 카터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덕분이며 고고학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제1위 스페인의 산호세 호 침몰선. 산호세 호는 62문의 대포를 장착하고 3개의 돛대를 갖춘 대형 스페인 범선입니다. 1708년 상속 전쟁 도중 영국 군대와의 전투 후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 근처에서 침몰했습니다. 이 배는 볼리비아 포토시 광산에서 온 금과 은을 싣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1100만 개의 다블론 금화가 포함되어 있었고 각각 약 27g이며 총 가치는 170억 달러, 약 5,500억 신대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수백만 파운드의 바닷속 금은 수세기 동안 어떠한 국가나 조직에 의해서도 수색 및 인양되지 않았고 2015년 우즈홀 해양연구소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 각국의 관심을 끌었고 콜롬비아 정부에게 인양된 보물의 일부를 나눠달라고 요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침몰선의 재산 권리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의 한 인양 회사와 합의에 이르렀지만 인양 회사가 움직일 준비를 할 때 콜롬비아 정부는 산호세 호가 콜롬비아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며 30%의 지분을 5%로 낮추고 45%의 세율로 과세하기로 하여 침몰선의 재산 권리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콜롬비아, 스페인, 페루 및 미국 인양회사 등은 이 거액의 재산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심해 탐사회사들이 산호세 호의 발견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이 거액의 재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침몰선 속 보물은 인간의 탐욕과 함께 잔혹한 식민지 역사의 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이번 비디오의 전부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10개의 가장 비싼 보물 중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 깊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친구들과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 비디오에서 만나요.